추미애 장관이 그 핵심이죠. 자, 어떻게 대응을 할까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검찰 정기 인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총장과 어떤 모양을 거쳐서 인사를 하게 될지 관심인데요. 두 가지 몸짓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회에 출석했는데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웃는 모습을 지어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본회의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윤석열 총장 부인 관련된 문건입니다. 자, 저 부분인데요. 장성철 소장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들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휴대폰 내놓으면 찍는 것 거의 다 본인들이 알지요? 99% 압니다. 그러면 일부러 보여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은 이 부분 윤석열 총장이 의심받고 있는 부인과 장모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또한 윤석열 총장이 가족들과 관련된 저런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과 언론에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화면을 유심히 보시면은요. 예. 글자가 확대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보통 본인이? 우리가 넘길 때는 한 손가락으로 넘기지만 넘겨가지고 딱 김건희라는 이 콘텐츠 무슨 업체 딱 나오잖아요. 그때 확대를 제가 이제 수준 이하라고 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그냥 자기가 업무상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으라고 그걸 확대해가지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저는 일국의 소위 정의를 다룬다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 정말 저 얘기를 하고 싶으면 공개적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정의롭게. 저게 도대체 저런 법무부 장관을 두고 있는 국민들이 우리가 법을 존중해야 돼? 나도 좀 야비하게 하면 안 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차정 교수 추미애 장관 혼이 많이 나네요. 저는 추미애 장관의 정확한 속내를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 때는 추미애 장관 버전 도전과 응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금 탄핵소추가 지금 발의가 된 게 두 번째거든요. 6개월 사이 두 번째입니다. 이제 사실 그 과거 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불신임, 불신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 이런 것들은 많이 발의가 됐지만 사실 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만큼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정치적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상당히 여유 있게 미소를 짓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제 176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의 그러한 걸 믿고 나름대로 이거 100번이라도 그 탄핵소추 해봐라. 탄핵안 내봐라. 결국 부결될 것이다는 나름의 정치적인 여유를 지금 보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와의 여러 가지 관련된 이야기들이 담긴 문건을 저렇게 확대해서 보여줬다는 이야기는 아마 이 언론들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이런데 나한테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말고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비리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은 왜 거기다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항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 속내가 맞든 안 맞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탄핵소추를 당하는 국무위원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당하든 안 하든 그거 자체는 본인이 좀 더 신중하고 조금 숙이는 낮추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마땅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요즘에 윤석열 총장 몸무게도 한 4, 5kg 줄고 눈도 항상 충혈돼 있다. 측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다고 하는데. 자, 서정 변호사. 제가 이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예. 추미애 장관은 의석수만 믿고 상당히 저는 오만방자하다 봅니다. 국민의 민심을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여기 국민의 윤석열 총장이 왜 대선 지지가 3위까지 나옵니까?
왜 대통령 정권이나 민주당 지지가 떨어집니까? 이런 국무위원님의 민심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의석수만 믿고 설마 이게 통과되겠어? 탄핵안이 얼마나 이게 오만방자한가?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지금 여기 고의로 저렇게 윤석열 총장 부인이나 또기 장모 주가 조작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이게 원래 윤석열 총장 청문회 때 야당에서 제기했던 거예요. 이걸 이게 누가 검증했습니까? 그때 민정수석이 누구, 공직경비서는 누굽니까? 본인들이 다 검증했으면 검증 실패부터 사과해야지. 본인들이 다 해서 문제없이 총장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맞는가? 이런 게 비판하는 거예요. 예, 양문석 이사장. 정태근 전 의원이 이제 지지난주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정치꾼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패널들이 계속 오만방자, 작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추미애 장관 기본적으로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직전에 보직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고요. 말 그대로 메시지는 저렇게 던질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던질 수도 있고 기자들이 따라오는 카메라를 향해서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예전에 우리 정치인들 보면 이 사자성어나 이런 표현을 가지고 두뭉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던져놓고 기자들이 해석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선택해서 되는 대로 그때 그 뜻을 너희들이 잘못 해석했어. 그때 제대로 해석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그러한 모호성보다 오히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저런 식으로 던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추 장관이 저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행위가 야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 행위를 작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정치인 장관으로서의 메시지를 저렇게 던지고 장관의 현재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을 했는데 저 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시각이다. 미우니까 그만 한번 조져보나 이런 뜻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난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장성철 소장. 저는 어찌 보면요, 민주당과 이 집권 세력이 가장 위험스러운 부분이 부동산 리스크보다 추미애 장관 리스크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서정호 변호사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런 식의 웃는 모습은요, 국민들의 분노 지수를 상당히 높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오만하고 교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추미애 장관 계속 장관직에 오래 있으시면서 저런 행동하면요, 민심 떠나갑니다. 우리 박근혜 정권 때 다 봐왔잖아요. 왜 그런 걸 반면교사 못 삼습니까? 177석은 추미애 장관을 지켜줄 수 있겠지만 국민은 추미애 장관을 버릴 것이다 라고 전 말씀드려요. 근데 저는 행동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행동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갖다가 내놓고 자신의 속내를 일정하게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방금 문제가 되나요? 장성철 소장 얘기한 것은 웃는 것 관련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웃음. 저 웃음에 대해서도 너무 단순하게 보는데 저거를 하면서 웃는 거하고, 그리고 저 상황 모르잖아요. 저 사진이잖아요. 그 사진에서 저 웃음의 장면이 어떤 상황에서 찍혀졌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인상을 쓰고 있거나 웃는 얼굴들의 한 카트란 말이에요. 그 상황은 설명이 안 돼 있다고 사전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계속해서 웃으면 웃는다고, 그리고 인상 쓰면 인상 쓴다고.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정치평론을 하고 해설을 해도 상황이 정확한 상황에서 저기 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조상집에서 웃으면 저기 미쳤나 저기? 라고 욕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조상집 상황도 그냥 다른 또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면 저 웃음을 이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상집에 가면 웃으면 무조건 안 되고, 그리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작전이고 야비하고. 저는 좀 하나를 평론할 때 상황을 맥락을 놓고 좀 평론했으면 좋겠다. 근데 남의 평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요. 자기 입장을 얘기하면 되지. 자꾸 남의 평론 가지고 얘기를 해. 그건 지금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서로 논쟁하는 거잖아요. 평론에 사실만 얘기를 하면 너무 어이없는 평가하냐고. 너무 어이없는. 예를 들어서 항인석이 작전을 이야기를 하니까 일주일 뒤에 MBC가 보도하더라.
이게 무슨 평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사해야 된다라고 아니, 아까 남의 말씀을 평론을 드렸고요. 얘기하지 마시고 반론을 펴는 사실에 거잖아요,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면 내가 예를 들면 수준 이하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면이 수준 이하라고 얘기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되지. 제가 반론을 지금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같은 패널에 앉아가지고. 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저는요. 하도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시니 양문석 그렇게 이사장. 저걸 야비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정당한 거예요, 그게? 라는 얘기도 잠깐만요. 쓰지 마시고. 잠깐만요. 그 반론을 얘기하고 뭐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동시에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아주 귀가 아픕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귀가 아프면 우리 시청자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예, 제가 한 짧게만 분씩 좀 얘기해 주세요. 짧게 됐어요. 좀 말씀- 그만하세요. 네. 예. 제가 짧게 한번 해병대 할게요. 분, 예. 저걸 뭐 의도적으로 다 보여줬다는 걸 전제하는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뭐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저 순간에 하필이면 모든 기자들이 다 보고 있을 거 전제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거 법적으로 이게 있어요. 이게 2010년 일입니다. 이 지금 주가 조작 문제가 공소시효가 2020 거의 끝나갈 수도 있어요. 올해 말 정도면 금액에 따라 물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보는 정보는 이제 언론에 다 알려진 건데요. 저게 아마 검찰 내사 종결 자료 겁니다. 말처럼 뭐 이게 사실은 뭐 청문회 때 크게 문제가 됐던 건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 다시 나오면서 문제가 됐던 건데 뭐 도이치 그 모터스랑 관련된 거죠. 이게 저는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한번 들여봐야 된다. 공소시효가 제가 보기 올해 말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뒀다고 봅니다. 예, 저 열띤 토론 환영합니다. 그러나 격조 있는 토론 더욱 환영합니다.